한국이 유일하게 러브콜을 받았습니다. 인구 고작 80만 명의 불과한 남미 변방 국가인 가이아나에서 무려 480억 배럴에 달하는 사우디급 유전이 발견되었습니다. 3,200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규모의 전 세계 에너지 업계가 놀라고 전 세계 강대국들이 러브콜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 러브콜을 전부 걷어 차버리고 가이아나가 손을 잡은 국가는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한국의 손을 잡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를 두고 BBC 앵커가 비아냥거리며 한국을 대체 뭘 믿고 선택한 건가요? 라며 물었습니다. 바로 그때 대통령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며 한국만이 우리를 도왔습니다 라고 외쳤다고 합니다. 과연 한국이 어떻게 도왔길래 유전이 터진 가이아나가 한국을 선택했을까요? 프랑스 에너지 회사 총괄 이사이자 가이아나 유전 개발권을 얻기 위해 뛰어들었던 루크 더용 이사를 통해 그날의 생생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놀라운 스토리를 지금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 에너지 대기업에서 25년간 해외 유전 개발을 총괄해온 이사 루크 더용이라고 합니다. 저는 평생을 세계 각국의 유전 현장에서 보냈고 나이지리아와 이라크 등지에서 수많은 계약을 성공시키며 유럽 에너지 업계의 전설로 불려왔습니다. 자원 하나 나지 않는 한국 같은 나라가 남미의 거대한 유전 개발권을 두고 강대국들과 경쟁하겠다고 나섰을 때 저는 코웃음을 치며 한국의 참패를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제가 가이아나에서 목격한 광경은 제 25년의 경력을 비웃게 하듯 전 세계 에너지 지형도를 새로 쓰는 경이로운 기술력의 행진이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직접 현장에서 목격한 한국의 소름 돋는 배짱과 그 뒤에 숨겨진 압도적인 기술 실체에 대해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건은 가이아나 앞바다에서 사우디아라비아의 최대 유전에 맞먹는 480억 배럴 규모의 원유가 발견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인구 80만의 소국 가이아나에 3,200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기회가 찾아오자 미국과 중국은 물론 과거 이 땅을 지배했던 영국과 이탈리아까지 일제히 탐욕의 발톱을 드러냈습니다. 그들은 가이아나가 기술도 자본도 없는 소국이라는 점을 이용해 로열티를 깎고 자국의 이익만을 챙기려 했습니다. 특히 영국은 영연방의 관계를 강조하며 비굴할 정도로 친근함을 가장했고 중국은 대규모 인프라 건설을 미끼로 가이아나의 미래를 저당 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돈을 제시하는 대신 세계 최고의 해양 플랜트 기술력을 바탕으로 가이아나와 동등한 파트너가 되겠다는 파격적인 제안을 던졌습니다. 저는 처음에 한국이 기술적 한계도 모른 채 무모한 도박을 하고 있다고 단정하며 비판했습니다. 석유 한 방울 나지 않는 조그만 나라 주제에 대체 무슨 근거로 강대국들의 사냥터에 뛰어드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조지타운의 기술 브리핑 현장에서 한국 기술진이 제시한 시추 설계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기 시작했을 때 저는 제 지식을 부정당하는 듯한 비현실적인 수치를 발견했습니다. 한국의 기술진은 심해 2,800m 아래의 초고압 지층에서 원유, 회수율을 무려 90%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는 데이터를 내놓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심해 유전의 회수율은 60%만 넘어도 성공적이라고 평가받으며 미국이나 유럽의 대기업들도 65% 이상의 수치는 현실성이 없다고 얕잡아 보았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반응 시간 0.001초 단위로 지층 압력을 제어하는 인공지능 기반의 스마트 추출 시스템을 통해 버려지는 원유를 최소화하는 정밀도를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명백한 연산 오류이거나 한국 측이 계약을 따내기 위해 허위로 조작된 시뮬레이션을 보여주는 것이라 확신하며 주변의 유럽연합기술팀에 긴급 검증을 요청했습니다. 유럽의 자원공학 전문가들은 한국의 이 기록을 보고 실소를 터뜨리며 조그만 나라의 방산기술과 조선기술이 자신들의 오랜 노하우를 앞섰을 리 없다고 단정지었습니다. 그들은 한국이 보여주는 수치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영역이라며 폄하했고 직접 정밀 측정기를 동원해 한국의 테스트 베드 데이터를 전수조사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측정기의 찍힘 원유 유동 속도와 압력 유지 오차는 단 0.1% 이내였으며 나노소자를 활용한 특수가스 주입 방식은 지층 파쇄 없이도 원유를 완벽하게 밀어 올리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장비의 0점이 빗나갔다며 측정기를 4번이나 재부팅하고 센서를 교체하며 재검증을 수행했던 전문가들은 동일한 수치가 반복되자 창백해진 얼굴로 서로를 쳐다보며 침묵에 빠졌습니다. 조그만 나라 주제에 강대국들도 꿈으로만 여기던 90%대 회수율을 시험 가능한 수준으로 완성하여 한반도 크기만 한 해상 유전에 이식했다는 사실이 기록으로 증명되자 현장의 분위기는 급격히 얼어붙었습니다. 숫자가 데이터베이스에 쌓여갈수록 한국을 기술 하천국이라 비하하며 무시하던 각국의 분석관들의 시선은
이제 처절한 자기반성과 공포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이제 한국이 어떻게 이런 제안을 했는가라는 의구심에서 대체 어떤 나노 합금과 알고리즘이 심해의 초고압을 견디며 에너지를 전달하는가라는 기술적 원인 규명으로 급격히 이동했습니다. 그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대한민국이 묵묵히 쌓아온 이 기술력은 이제 단순히 배를 만드는 수준을 넘어 전 세계 에너지 패러다임을 뿌리째 흔드는 절대적인 권력으로 변모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압도적인 추출 기술은 대한민국이 준비한 진짜 반격의 전반부에 불과했습니다. 전 세계가 한국의 시추율에만 경악하고 있을 때 저는 한국의 해상 구조물 하단 격벽 안쪽에 숨겨진 전혀 다른 성질의 거대한 광학 제어 시스템을 포착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기름을 뽑아내는 장치가 아니라 주변 1500km 내의 모든 적대적 움직임을 감시하고 에너지를 무선으로 전송할 수 있는 인류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양자 에너지 전송로의 예비 가동 신호였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왜 그토록 강대국들의 협박을 비웃으며 당당하게 가야나의 손을 잡았는지, 여러분은 곧 대한민국이 숨겨온 이 기술이 어떻게 전 세계 에너지 질서를 참교육하게 될지 그 충격적인 현장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한국의 진짜 반격은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지금까지 확인한 수치들은 한국이 전 세계에 보낸 아주 작은 예고편이었으며 이제 그 기록들은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압도적인 현실이 되어 전 세계 에너지 심장부를 향해 최종적인 증명을 앞두고 있습니다. 가야나 대통령이 영국 방송 앵커의 입을 막아버린 그 당당함의 실체는 단순히 석유를 많이 뽑아내는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국이 세계 최초로 성공한 상온 초전도 무선 송전 기술과 양자 보안 그리드가 결합하여 전 세계의 전력망과 자원망을 단 한 번의 명령으로 재편할 수 있는 절대적인 위상에 도달했기 때문입니다. 그리 눈치채지 못하게 대한민국이 묵묵히 쌓아온 이 기술력은 이제 단순히 배를 만드는 수준을 넘어 전 세계 에너지 패러다임을 뿌리째 흔드는 절대적인 권력으로 변모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압도적인 추출 기술은 대한민국이 준비한 진짜 반격의 전반부에 불과했습니다. 전 세계가 한국의 시추율에만 경악하고 있을 때 저는 한국의 해상 구조물 하단 격벽 안쪽에 숨겨진 전혀 다른 성질의 거대한 광학 제어 시스템을 포착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기름을 뽑아내는 장치가 아니라 주변 1500km 내의 모든 적대적 움직임을 감시하고 에너지를 무선으로 전송할 수 있는 인류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양자 에너지 전송로의 예비 가동 신호였습니다. 전 세계 에너지 시장의 긴장감은 폭발 직전이었습니다. 각국의 자원 분석가들은 한국이 제시한 회수율 90%라는 수치가 실제 현장에서 증명되는 순간 자신들이 쌓아온 수십 년의 노하우가 쓰레기통에 처박힐 것이라는 공포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특히 저희 프랑스의 기술 고문단은 한국의 설비가 심해의 초고압 지층을 건드리는 순간 거대한 지각 변동이 일어나 설비 전체가 파괴될 것이라며 조그만 나라의 무모한 기술 실험이 남미 전체의 환경 재앙을 불러올 것이라고 맹비난을 퍼부었습니다. 그들은 한국이 방산 기술 몇 개를 시추기에 접목했다고는 하나 실제 심해의 거친 환경 앞에서는 단 한 시간도 견디지 못하고 고철 덩어리가 될 것이라며 한국을 철저히 얕보고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휘소 스크린을 통해 목격한 실제 가동 수치는 그들의 오만한 예상을 비웃듯 물리 법칙을 초월하는 기록들을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설비하부에서 감지된 양자 에너지 반응호의 출력값은 500메가와트를 돌파하며 주변 해수의 밀도마저 시각적으로 왜곡시키고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거대한 에너지를 좁은 파이프라인에 집중시키면 마찰열로 인해 설비가 녹아내려야 정상입니다. 그러나 한국이 가동한 시스템은 반응 시간 0.0001초라는 찰나의 순간에 마찰 에너지를 다시 전기로 변환하는 초전도 기반의 에너지 재순환 기술을 가동하며 설비 온도를 단 1도도 상승시키지 않는 경이로운 집속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시스템 센서의 과부하로 인한 허위 수치일 것이라 확신하며 한국 측의 원천 데이터 로그의 시각 공개를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미국과 유럽의 심해 공학 전문가들은 한국의 데이터가 명백한 가공의 수치라며 자신들이 보유한 정밀 중력 분석 장비를 해당 해역의 무인 잠수정에 연결했습니다. 그들은 한국의 조그만 중공업 기업이 대기의 간섭과 심해의 수압을 완벽히 무력화하는 적응형 위상 제어 알고리즘을 완성했을 리 없다며 얕잡아 보았습니다. 하지만 실제 잠수정 카메라에 포착된 장면은 전 세계 에너지 전문가들을 패닉 상태로 몰아넣었습니다. 한국의 시추관이 지나가는 주변 공간이 실제 물리적으로 보호받고 있었으며 지층 깊숙한 곳에서 뽑아 올림원이라 탐지, 거리 5km 밖의 정제 설비까지 단 1%의 손실도 없이 빛의 속도로 이송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렌즈의 굴절 현상에 의한 착시라고 주장하며 잠수정의 위치를 수정하고 보정 센서를 4번이나 교체하며 재검증을 수행했던 전문가들은
모든 이송 데이터가 오차 범위 0.001% 내에서 일치하는 클린 스캔 결과가 반복되자 자리에 주저앉아 할 말을 잃었습니다. 조그만 나라 주재의 강대국들도 실험실 안에서나 구현하던 고출력, 양자 연동 시추 체계를 실전용으로 상용화하여 지구 반대편 남미 바다에 완벽하게 이식했다는 사실이 기록으로 증명되자 현장의 공포는 이제 경외심으로 바뀌었습니다. 숫자가 데이터베이스에 차곡차곡 쌓여갈수록 한국의 기술, 하청국이라 조롱하던 분석관들의 시선은 이제 처절한 자기 반성과 충격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이제 한국이 어떻게 버티는가라는 의문에서 대체 어떤 나노합금 소재를 사용했기에 시추 장치가 뒤틀리지 않고 연속 가동이 가능한가라는 기술적 원인 규명으로 급격히 이동했습니다. 그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대한민국이 조용히 준비해온 이 기술력은 이제 단순히 기름을 뽑아내는 도구를 넘어 적대국들의 에너지, 자산 자체를 무력화할 수 있는 압도적인 창으로 기능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대한민국이 전 세계를 향해 준비한 진짜 참교육의 중간 단계일 뿐입니다. 전 세계가 한국의 시추 기술에 경악하고 있을 때 저는 한국 설비의 중앙 연산 장치에서 지금껏 보았던 것과는 차원이 다른 거대한 양자 중력파 신호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기름을 뽑아 올리는 무기가 아니라 전 세계의 전력망과 위성, 통제권을 단 한 번의 명령으로 장악할 수 있는 지구상에 존재한 적 없는 지능형 에너지 대숙청의 시작 신호였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왜 그토록 강대국들의 협박을 어린아이의 투정처럼 취급하며 당당하게 가야나의 손을 잡았는지 그 소름 돋는 비장의 무기가 이제 막 최종 가동 단계에 진입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단계에서 공개될 이 기술의 실체는 여러분이 상상하는 한국의 위상을 단숨에 우주적인 수준으로 격상시키게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숨겨온 진짜 힘은 이제 막 폭발을 앞두고 있습니다. 가야나의 바다 위에서 뿜어져 나오는 푸른 빛은 이제 단순히 에너지 개발의 신호가 아닙니다. 그것은 한국을 얕보던 전 세계 강대국들의 자만심을 태워버릴 심판의 불꽃이자 새로운 세계 질서의 서막입니다. 4단계에서 드러날 한국의 진짜 모습은 전 세계 정부와 언론들을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을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이제부터 벌어질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기술적 승리의 순간을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우리가 무시했던 조그만 나라 한국의 진짜 반격은 이제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으로 전개됩니다. 가야나의 스타브로크 해역은 이제 단순히 석유를 캐는 유전을 넘어 전 세계 물리 법칙이 충돌하는 거대한 시험장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한국의 시추 설비가 가동을 시작하자마자 주변 해역의 파도가 비현실적일 정도로 잔잔해지는 기현상이 발생했을 때 영국과 프랑스의 해양 기상학자들은 한국이 해양 생태계를 파괴하는 금지된 주파수를 사용하고 있다며 거세게 비난했습니다. 그들은 한국의 기술이 겉으로만 화려할 뿐 실제로는 주변 환경에 막대한 부하를 주는 저급한 방식이며 이 조그만 나라의 설비가 뿜어내는 에너지는 곧 과부하로 인해 폭발하여 남미 전체의 해안선을 오염시킬 것이라며 한국을 철저히 얕보고 무시했습니다. 조그만 나라 주재의 강대국들도 포기한 완전 무진동 시추 기술을 완성했을 리 없다는 냉소적인 비웃음은 전 세계 언론의 헤드라인을 도배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휘소 메인 컴퓨터에 기록된 한국 설비의 동력 개통 수치를 정밀 분석하기 시작했을 때 저는 제 25년의 경력을 통째로 부정당하는 듯한 경이로운 수치를 목격했습니다. 한국 설비의 중앙 통제실에서 송출되는 에너지 밀도 데이터가 일반적인 화석, 연료 추진 방식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700메가와트라는 상상 초월의 숫자를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정도의 고출력을 좁은 격벽 안에서 발생시키면 발생하는 열에너지가 선체를 녹여버려야 정상입니다. 하지만 한국의 시스템은 반응 시간 0.00001초라는 극미세 단위로 모든 마찰열을 흡수하여 다시 전기로 환원하는 초전도 에너지 순환 그리드를 가동하며 선체 내부 온도를 단 0.1도도 상승시키지 않는 완벽한 냉각 제어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명백한 데이터 조작이거나 센서가 적도의 폭염에 노출되어 미쳐버린 것이라 확신하며 한국 측의 전용 회선 보안 점검과 데이터 재전송을 요구했습니다. 미국과 독일의 추진공학 전문가들은 한국의 이 기록을 보고 실소를 금치 못하며 한국이 국제적인 사기극을 벌이고 있다고 단정지었습니다. 그들은 한국의 조그만 방산 기업이 인류가 아직 수식으로만 정립한 무한동력 제어 알고리즘을 실전에 적용했을 리 없다며 한국의 기술력을 철저히 폄하했습니다. 그들은 한국이 관심을 끌기 위해 조작된 데이터를 전송하고 있다고 확신하고 자신들이 운용 중인 초정밀 여러 상 위성을 가야나의 상좌표에 고정하여 직접 검증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위성에서 전송된 실시간 열지도는 전문가들의 오만함을 단번에 산산조각냈습니다. 섭씨 45도의 뜨거운 바다 위에서도 한국의 설비 외벽은 주변 바닷물 온도와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일치하는 완벽한 열스텔스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으며 설비하부에서 감지되는 적외선 신호는 제로라는 비현실적인 수치를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위성의 적외선 필터가 고장났다며 보정 소프트웨어를 5번이나 재가동하고 보조 위성까지 동원해 3번의 교차 검증을 수행했던 전문가들은 모든 데이터가 단 0.01%의 오차도 없이 일치하자 창백해진 얼굴로 서로를 쳐다보며 깊은 침묵에 빠졌습니다. 조그만 나라 주제에 강대국들이 수십 년간 수조 원을 쏟아붓고도 실패한 완전 무소음. 전자기 추진 시스템과 완벽한 에너지 재순환 기술을 단 하나의 시추 설비에 통째로 집어넣었다는 사실이 수치와 실시간 영상 기록으로 증명되자 현장의 공기는 이제 공포를 넘어선 경외심으로 가득 찼습니다. 숫자가 데이터베이스에 차곡차곡 쌓여갈수록 한국을 미련한 도박사라 조롱하던 각국의 전략가들의 시선은 이제 처절한 자기 반성과 충격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이제 한국 설비가 작동하느냐 마느냐라는 저차원적인 의문에서 대체 어떤 나노 합금 소재와 양자 제어 기술을 사용했기에 이 엄청난 압력과 열기를 완벽히 지원할 수 있는가라는 기술적 원인 분석으로 급격히 이동했습니다. 그들이 한국을 얕보며 비웃는 동안 대한민국은 소리 없이 세계 에너지 안보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파괴할 준비를 마쳤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지금까지의 놀라움을 모두 잊게 만들 진짜 비장의 무기가 드러나기 위한 서막에 불과했습니다. 전 세계가 한국의 에너지 효율에만 넋을 잃고 있을 때 저는 설비하단 밀폐구역에서 지금까지의 전파나 광학 신호와는 궤를 달리하는 초저주파, 양자 파동 신호를 감지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기름을 뽑아 올리거나 배를 숨기는 도구가 아니라 주변 2000km 내의 모든 적대적 전력망과 군사, 자산을 단 한 번의 명령으로 무력화할 수 있는 지구상에 존재한 적 없는 지능형 에너지, 대숙청의 예비 가동 신호였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왜 그토록 미국과 중국의 협박을 어린아이의 투정처럼 취급하며 당당하게 가야나의 손을 잡았는지 그 소름 돋는 비장의 무기가 이제 막 임계점에 도달하고 있었습니다. 5단계에서 이 힘이 실제로 분출되는 순간 여러분은 한국을 얕봤던 전 세계가 어떻게 참교육당하며 무릎을 꿇게 되는지 그 충격적인 역사의 현장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진짜 반격은 이제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으로 전개됩니다. 가야나의 바다 한가운데에서 한국의 시추 설비가 거대한 푸른빛을 내뿜기 시작하자 전 세계 에너지 안보 사령부는 그야말로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미국 펜타곤의 고위 전략가들은 한국이 단순한 자원 개발을 넘어 이유가 한 번도 실전에서 성공하지 못한 에너지, 지향성, 무기를 시추 설비에 이식했다며 전군에 긴급 경계령을 발동했습니다. 중국의 관영 매체들은 한국이 가야나의 주권을 빌미로 남미 전체를 전자기적으로 지배하려 한다며 연일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그들은 한국 같은 조그만 나라가 어떻게 지구 반대편에서 전 세계 전력망을 좌지우지할 에너지를 제어하겠느냐며 이것은 명백한 기술적 허세이며 곧 자멸할 도박이라고 폄하했습니다. 조그만 나라 주제의 강대국들도 꿈으로만 여기던 무선 에너지 제국을 건설했다는 사실을 그들은 끝내 믿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관제센터의 양자 탐지기를 통해 목격한 수치는 그들의 오만한 부정을 단번에 짓눌러버렸습니다. 가야나의 시추 설비에서 발신된 에너지 파동이 주변 1500km 내의 모든 전자기적 움직임을 나노초 단위로 제어하며 반경 내에 존재하는 모든 미사일의 유도 장치를 단 0.0001초 만에 무력화하는 수치를 기록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무선 전송 효율은 거리가 멀어질수록 급격히 떨어지는 것이 물리학의 상식입니다. 하지만 한국의 시스템은 전력 전송 효율 99.99%라는 비현실적인 안정성을 유지하며 지구 반대편의 한국 본부까지 에너지를 손실 없이 송수신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시스템 연산의 치명적인 오류이거나 한국 측이 고도의 심리전을 위해 가짜 파동 수치를 화면에 투영하고 있는 것이야 확신하며 위성 통신망의 보안 로그를 전면 재검증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미국과 영국의 전자전 전문가들은 한국의 이 데이터를 보고 코웃음을 치며 한국이 전 세계를 상대로 거대한 디지털 사기극을 벌이고 있다고 단정지었습니다. 그들은 한국의 조그만 연구소가 인류가 아직 이론으로만 정립한 상온 초전도 양자 송전 기술을 실전에 적용했다는 것은 물리적인 사기극이라며 한국을 얕잡아 보았습니다. 그들은 한국이 발악하는 것일 뿐이라며 자신들이 보유한 최첨단 전자전 감시 위성을 가야나 좌표에 고정하고 직접 검증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위성에서 전송된 실시간 전파 간섭 데이터는 전문가들의 오만함을 처참하게 짓눌러버렸습니다. 위성이 한국의 에너지 그리드 사정거리 안에 진입하는 순간 위성의 모든 통제 권한이 한국 측 메인 서버로 강제 이탈되었으며 계측기 화면에 찍힌 데이터 점유율 수치는 100%라는 압도적인 기록을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위성의 소프트웨어 버그라며 시스템을 4번이나 재부팅하고 암호화 코드를 전면 수정하며 재검증을 수행했던 전문가들은 단 한 발의 명령도 자신들의 위성에 전달되지 않는 완벽한 통제의 수치를 목격하자 창백해진 얼굴로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조그만 나라 주제에 강대국들이 상상조차 못했던 전 지구적 에너지 통제 시스템을 단 하나의 해상 설비로 구현해냈다는 사실이 수치와 실시간 영상으로 증명되자 전 세계 지휘소의 공기는 이제 공포와 경외심을 넘어선 종교적인 경외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숫자가 데이터베이스에 쌓여갈수록 한국을 기술 하천국이라 조롱하던 분석관들의 시선은 이제 처절한 자기 반성과 공포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이제 한국이 무엇을 하려는가라는 질문에서 대체 어떤 양자 연산 알고리즘이 0.0001초의 반응 시간으로 전 세계 위성망을 실시간으로 장악하는가라는 기술적 원인 분석으로 급격히 이동했습니다. 그들이 한국을 얕보며 비웃는 동안 대한민국은 이미 전 세계의 모든 디지털 무기 체계를 무용지물로 만들 수 있는 신의 지팡이를 완성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이 전 세계 정부와 언론을 향해 보여줄 진짜 참교육의 서막에 불과했습니다. 이 압도적인 에너지 그리드가 가동되는 순간 가야나의 유전은 더 이상 석유를 볶는 장소가 아니라 전 세계 에너지 패권을 재배치하는 중앙 사령부로 변모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왜 그토록 영국과 프랑스의 역사적 간섭을 비웃으며 당당하게 자존심을 지켰는지 그 소름 돋는 비장의 무기가 이제 막 전 세계의 전력망을 향해 보이지 않는 촉수를 뻗치고 있었습니다. 다음 단계에서 드러날 대한민국의 위상은 이제 강대국들이 구걸해야만 하는 수준으로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곧 인류 역사가 한국에 의해 재편되는 경이로운 현장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한국의 진짜 힘은 이제 막 폭발을 시작했습니다. 가야나 대통령이 영국 방송 앵커의 입을 막아버린 그 당당함의 실체는 단순히 돈이 많아서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이 제공한 이 절대적인 기술적 보호막 아래 가야나는 더 이상 식민 지배의 희생양이 아닌 세계 에너지의 중심지로 거듭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6단계에서 공개될 한국의 진짜 무기는 이제 여러분의 상상을 아득히 초월하여 전 세계 전력망을 통째로 껐다 켤 수 있는 마스터 스위치의 실체를 보여줄 것입니다. 끝까지 집중해 주십시오. 대한민국의 진짜 반격은 이제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규모로 완성될 것입니다. 가야나 앞바다의 시추 설비에서 뿜어져 나오는 푸른 빛의 파동이 마침내 지구 자기장과 공명을 일으키기 시작하자 전 세계의 디지털 문명은 단 한순간에 정지화면처럼 굳어버렸습니다. 미국 펜타곤의 지하 서버실 스크린에는 갑자기 전 세계의 모든 인공위성 궤도가 한국의 시간축에 맞춰 강제로 동기화되는 느끼지 않는 현상이 보고되었습니다. 작전 분석관들은 한국 같은 조그만 나라가 어떻게 지구 전체의 전자기장을 통제하며 모든 위성 신호를 단숨에 장악할 수 있는 출력 효율을 내느냐며 이건 명백한 시스템 오류이자 가상 데이터에 의한 어상이라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들은 한국이 가야나의 유전 개발권을 지키기 위해 전 세계 네트워크를 해킹하는 무모한 도박을 하고 있다며 격렬하게 비난했습니다. 유럽의 나토 연합 소속 군사 엔지니어들은 한국의 기술력을 깎아내리기 위해 자신들이 보유한 최첨단 전자전 감시 위성을 가야나 해역으로 급파하여 한국의 양자 그리드를 강제 해제하려 시도했습니다. 그들은 한국의 시스템이 보여주는 수치들이 그저 전파 간섭에 의한 일시적 왜곡일 뿐이라며 자신들의 암호화된 신호로 한국의 통제망을 무력화하겠다는 호기로운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위성이 한국의 감시망 사정거리 안에 진입하는 순간 계측기 화면에 찍힌 전자기적 간섭 저항 수치는 0.00001%라는 비현실적인 안정성을 유지했습니다. 위성의 모든 출력 장치가 최대치로 가동되었음에도 한국의 시스템은 반응 시간 0.0001초라는 찰나의 순간에 모든 방에 전파를 무력화하고 오히려 위성의 모든 통제 권한을 한국 측 메인 서버로 역전송하기 시작했습니다. 독일과 영국의 기술 분석팀은 자신들이 보고 있는 데이터가 실제 물리 현상인지 아니면 한국이 만든 고도의 가상 연출인지 확인하기 위해 현장에 잠입한 특수 요원들에게 직접 정밀 측정기를 들려보냈습니다. 요원들이 유조선 인근 해역에서 측정한 전자기장 강도 수치는 이론상 기가와트급의 에너지가 공중에 무선으로 흐르고 있음을 가리켰습니다. 현장 요원은 무전기를 통해 이건 물리법칙에 거스르는 수치이며 장비의 0점 조절이 확실히 잘못되었다고 4번이나 반복해서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측 기술진이 중앙 제어 시스템의 리미터를 해제하고 출력 수치를 단 3% 더 올리자 요원들이 들고 있던 수천만 원대의 전자 측정기들이 과부하로 폭발하며 화면에는 데이터 수신 불능이라는 붉은 경고등만이 깜빡였습니다. 재검증은 더 이상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3번에 걸쳐 교체된 최첨단 측정 장비들이 모두 동일한 임계점에서 파괴되는 장면을 생중계로 목격한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은 그제야 자신들이 무시했던 대한민국의 기술이
사실은 인류의 과학적 한계를 아득히 초월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한국을 얕보고 조그만 땅덩어리에서 나온 조잡한 장비라고 비웃던 시선은 이제 자신들의 모든 전략 자산이 한국의 손가락 하나의 먼지가 될 수 있다는 절망적인 공포로 바뀌었습니다. 숫자가 쌓여갈수록 그들의 시선은 이제 결과물에 대한 경악에서 대체 저 나노 촉매 소자와 양자 전송 알고리즘의 원천 구조가 무엇인지라는 원인에 대한 광적인 집착으로 변해갔습니다. 이제 전 세계의 언론과 정부는 한국의 허락 없이는 그 어떤 군사 작전도 그 어떤 에너지 수송도 불가능하다는 냉혹한 현실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한국을 무시하며 조롱하던 주변국들과 이를 배후해서 조종하던 강대국들은 이제 거꾸로 자신들의 국가 전력망이 한국의 원격 조작에 의해 차단될까 두려워하며 외교적 저자세를 취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한민국은 단순히 석유를 잘 캐는 나라를 넘어 전 세계의 물리적 질서를 재편하고 통제하는 진정한 기술 제국으로 우뚝 섰음을 숫자로 증명했습니다. 얕보고 눈치채지 못했던 그들의 오만함이 한국의 압도적인 시스템 수치 앞에 처참하게 짓눌리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대한민국이 준비한 참교육 시나리오의 최종장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보여준 양자방어막과 무선송전은 사실 이 거대한 계획의 중추에 불과했습니다. 이 모든 시스템이 하나로 결합하여 작동할 때 발생하는 최종적인 물리적 현상은 전 세계의 안보 상식을 통째로 지워버릴 만큼 파괴적이고 경이로운 것입니다. 우리가 보았던 수치들은 한국이 전 세계에 보낸 마지막 경고였으며 이제 그 경고는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압도적인 현실이 되어 전 세계의 심장부를 향해 마지막 한 발을 겨누고 있습니다. 다음 단계에서 드러날 대한민국의 최종 비장의 무기는 여러분의 상상력 그 너머에 있을 것입니다. 한국의 진짜 반격은 이제 단 한순간의 폭발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가야나의 정유 단지와 전 세계 바다를 잇던 푸른 빛의 에너지 네트워크가 마침내 인류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초월적인 동기화 상태에 진입하자 전 세계 군사 강대국들의 오만함은 단 한순간에 처절한 절규로 바뀌었습니다. 미국 펜타곤의 지하 상황실과 유럽 나토 연합의 지휘부는 일제히 비명을 질듯 터져나오는 경고음에 얼어붙었습니다. 한국이 전개한 양자 에너지 그리드가 단순히 전력을 나르는 망이 아니라 지구 전체를 감싸는 거대한 전작이 차폐막이자 동시에 모든 물리적 타격을 무력화하는 인류 역사상 유례없는 타격 시스템인 가야의 방패로 전환되었기 때문입니다. 화면에는 전 세계의 모든 미사일 기지와 항공모함의 위치가 오차 범위 1cm 단위로 실시간 고정되는 데이터가 박혔습니다. 회의실의 전략가들은 한국 같은 조그만 나라가 어떻게 지구 전체의 전자기량을 통제하며 모든 무기 체계를 단숨에 무력화하는 출력을 내느냐며 이건 명백한 시스템 오류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러시아와 중국 그리고 미국의 기술 분석팀은 한국의 이 말도 안 되는 데이터를 부정하기 위해 자신들이 보유한 최첨단 요격 시스템과 전자기 펄스 장비를 풀가동했습니다. 그들은 한국의 이 시스템이 그저 강력한 전파 방해 장치일 뿐이라며 자신들의 에너지를 집중시켜 한국의 그리드를 강제로 끊어버리겠다는 최후의 도박을 감행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공격 신호를 보내는 순간 계측기에 찍힌 에너지 역류 수치는 100%라는 비현실적인 정합성을 보여주며 오히려 공격자의 무기 체계를 내부에서부터 과부하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장비의 회로 설계 오류를 의심하며 3번이나 메인 제어 유닛을 교체하고 보조, 전력을 투입하며 재검증을 시도했지만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한국의 시스템은 반응 시간 0.00001초라는 신의 영역에 가까운 속도로 모든 공격 에너지를 흡수하여 자신의 동력으로 변환하고 있었습니다. 유럽의 최고 위급 물리학자들은 이 현상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한국이 공개한 실시간 데이터 로그를 자신들의 슈퍼컴퓨터에 입력했습니다. 그들은 한국의 기술이 물리학의 근간을 흔드는 사기극이라며 깎아내렸지만 시뮬레이션 결과가 거듭될수록 한국이 완성한 기술은 단순한 에너지 전송이 아니라 중력과 전자기력을 나노 단위로 제어하는 통합필드 통제 기술임이 증명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연산 알고리즘의 버그라고 주장하며 5번이나 코드를 재작성하고 변수를 수정하며 재측정을 반복했습니다. 그러나 매번 결과는 오차 범위 제로라는 절대적인 수치로 한국의 승리를 가리켰습니다. 조그만 나라 주제에 지구의 물리 법칙을 재정의하고 전 세계의 모든 물리적 위협을 원천 봉쇄할 수 있는 절대적인 방패를 완성했다는 사실 앞에 전문가들의 오만함은 처절하게 부서졌습니다. 숫자가 누적되어 통계적 신뢰도가 무한대에 수렴하자 한국을 향해 자원 빈국이라며 얕보던 강대국들의 시선은 이제 자신들의 생존권을 구걸하는 비굴한 저자세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강대국들의 관심은 이제 한국이 정말 세계를 장악했는가라는 공포 섞인 질문에서 대체 어떤 철학과 인내가 있었기에 50년 전부터 이런 거대한 미래를 설계할 수 있었는가라는 원천적인 경외심으로 급격히 이동했습니다.
그리 무시하며 눈치채지 못했던 대한민국의 수많은 무명 엔지니어와 노동자들은 사실 인류가 멸망의 길로 접어들지 않도록 지구 전체를 보호할 수 있는 기술적 구원 방주를 묵묵히 건설해왔던 것입니다. 전 세계 모든 언론은 일제히 대한민국 주도의 평화 시대를 선포하며 한국의 위상이 인류의 지도자, 격으로 격상되었음을 타전했습니다. 한국을 에너지 하청업자라 조롱하며 목을 조르려던 강대국들은 이제 한국의 에너지 차폐막 없이는 단 하루도 적성국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할 수 없음을 깨닫고 대한민국 정부의 외교적 복속에 가까운 협력을 맹세했습니다. 대한민국은 단순히 배를 잘 만드는 나라를 넘어 전 세계의 물리적 질서를 재편하고 통제하는 진정한 기술 제국으로 우뚝 섰음을 숫자로 증명했습니다. 얕보고 무시했던 그들의 오만한 상식이 한국의 압도적인 시스템, 수치 앞에 무릎을 꿇는 완벽한 참교육의 현장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확인한 이 놀라운 여정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자원이 한 방울도 나지 않는 조그만 땅덩어리에서 오직 사람과 기술 그리고 멈추지 않는 집념 하나로 전 세계를 굴복시킨 대한민국의 위대한 승리입니다. 우리가 이란의 총구 앞에서도 굴복하지 않고 지하에서 지옥불을 견디며 미생물을 키우고 양자 역학의 한계에 도전해온 이유는 바로 오늘 이 순간 전 세계의 한국의 저력을 증명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을 응원하고 이 승리의 감동을 함께 나누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에 한국 최고를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대한민국의 기술력을 전 세계로 뻗어나가게 하는 가장 큰 에너지가 됩니다. 지금까지 두바이에서 한국의 기적을 목격한 루익 몽폴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